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군 복무를 하신 전우님들이라면 영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군대 내 교도소라 불렸던 영창은 단순한 징계시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죠. 오늘은 당시 영창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톡방 같은 영창시설의 열악함. 70에서 80년대 영창시설은 말 그대로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대 영창은 625 전쟁 직후 지어진 낡은 건물로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채광도 거의 되지 않아 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영창 내부는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4에서 6명이 수용되었습니다. 개인 공간이라곤 눕기도 빠듯한 좁은 자리가 전부였죠.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덥고 겨울에는 냉동고처럼 추웠습니다. 난방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난로 하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얇은 군복 한 벌로 버텨야 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 몸을 맞대고 잠을 청했지만 그래도 추위를 이기기는 역부족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개인 사생활이라곤 전혀 없었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양동이의 용변을 봐야 하는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악취는 방 안에 가득했고 그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었죠. 세면 시설도 형편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기상 후 10분 정도만 세면이 허용되었는데 겨울철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로 세수해야 했습니다. 비누나 수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맨손으로 찬물에 얼굴을 씻고 군복으로 물기를 닦아야 했습니다. 환기도 거의 안 되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환기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 안의 공기는 항상 탁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채취와 악취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피부병, 감기, 폐질환 등이 만연했지만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6번째 굶주림과 형편없는 식사. 영창에서의 식사는 벌의 일부였습니다. 일반 생활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고 형편없었죠. 하루 3끼 모두 보리밥과 깍두기,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반 공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은 밍밍하고 건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깍두기는 며칠씩 묵어 시큼한 냄새가 났죠. 고기나 계란은 꿈도 꾸지 못했고 야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5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영창 간수나 헌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빠르게 먹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남은 음식은 그대로 회수되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씹어 먹을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삼켜야 했죠. 소화불량과 위장병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가혹했던 것은 감식 처벌이었습니다. 영창 내에서 규율을 어기거나 간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식사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도 부족한 밥을 절반만 주거나 아예 한 끼를 굶기는 처벌이 내려졌죠. 며칠씩 제대로 먹지 못한 수용자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물도 제한되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양의 물만 배급되었고 그 이상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어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많았지만 규정이라는 이유로 추가 급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용자들은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음식 얘기만 나와도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죠. 누군가 외부에서 면회를 와서 과자나 빵 하나라도 주고 가면 그것을 여러 명이 나눠 먹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5번째 가혹한 얼차려와 체벌. 영창에서는 사소한 규율 위반에도 가혹한 얼차려와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흔한 처벌은 엎드려 뻗쳐 자세 유지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심지어 서너 시간씩 팔굽혀펴기 자세를 유지해야 했죠. 팔이 후들거리고 온몸이 떨려도 자세를 무너뜨리면 발로 차이거나 군화로 손을 밟혔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 일어나서 다시 해 라는 고함과 함께 더 가혹한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오리걸음도 악명 높은 처벌이었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이 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중간에 쓰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몇몇은 근육이 파열되거나 무릎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햇볕 응시라는 처벌도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 차렷 자세로 서서 해를 똑바로 쳐다봐야 하는 것이었죠. 눈이 따갑고 어지러워도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으면 즉시 구타당했습니다. 이 처벌을 받은 수용자들 중 일부는 일시적 시력 손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얼음물 세면이 처벌로 사용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얼음물을 끼얹거나 얼음물에 머리를 담그게 하는 처벌이었죠. 동상 위험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옷이 젖은 채로 실외에 서 있게 하는 처벌도 있었는데 이는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구타도 일상이었습니다. 간수나 헌병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얻어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화로 차이거나 몽둥이로 맞거나 따귀를 맞는 것은 예사였죠. 특히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참 수용자들은 환영식이라는 이름의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력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영창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침묵의 규율과 인간성 말살. 영창에서는 침묵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수용자들은 허락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되었고 심지어 다른 수용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려고 해도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간수가 눈치를 주거나 기분이 나쁘면 몇 시간씩 허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급한 생리현상을 참다 못해 결국 그 자리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더욱 가혹한 처벌과 모욕이 따라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은 금지되었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어야 했고 반찬을 더 달라거나 물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었죠. 밤에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코를 골거나 잠꼬대를 하면 다음날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용자들은 자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혹시라도 소리를 낼까봐 불안해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런 강제된 침묵은 수용자들의 정신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대화를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며칠 몇 주씩 말을 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거나 환청을 듣거나 심지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수용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개인의 정체성도 말살되었습니다. 영창에 들어오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3번 나와, 7번 엎드려 뻗쳐. 이런 식으로 인격체가 아닌 숫자로 취급받았죠.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편지나 면회도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편지를 쓸 수 있었고 그마저도 검열이 심해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 나 괜찮아라는 거짓말을 써야 했고 실제로는 고통받고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죠. 면회는 더욱 드물었고 설령 면회가 허락되어도 간수가 옆에서 감시하는 가운데 10분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강제 노역과 살인적인 작업량. 영창 수용자들은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근신과 반성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한 고된 노동의 반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 돌 나르기였습니다. 부대 한쪽 끝에 쌓여있는 돌무더기를 반대편으로 옮기고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는 작업이었죠.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이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수백 미터를 왕복하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얼차려와 구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풀 뽑기 작업도 악명 높았습니다. 운동장이나 훈련장의 잡초를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야 했는데 뽑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하루 종일 풀을 뽑다 보면 허리와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왔죠. 여름 뙤약볕 아래서 이 작업을 하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수용자들이 속출했지만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제설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맨손으로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장갑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손이 곧 얼어붙었고 동상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얼어붙은 땅의 얼음을 삽으로 깨는 작업도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하면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구덩이 파고 메우기도 흔한 작업이었습니다.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다시 흙을 채워넣고 다시 파는 작업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작업이었지만 수용자들은 묵묵히 삽질을 계속해야 했죠. 손에 피가 나고 근육이 파열되어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수용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재래식 변소를 청소해야 했는데 악취와 오물 속에서 맨손으로 청소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역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아도 참아야 했고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죠. 이런 강제 노역은 육체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정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시지프스의 형벌과도 같았고 수용자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 동료 수용자들 간의 위계 질서와 폭력. 영창 내부에는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가혹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간수들이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고참 수용자들이 나중에 들어온 신참 수용자들을 지배했습니다. 신참들은 고참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자신의 식사를 고참에게 바치거나 고참의 빨래와 청소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밤에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 간수에게 고자질 당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했죠. 특히 밤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참 수용자들은 신참들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소리 없이 구타하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신참들은 저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위계 질서는 작동했습니다. 원래도 부족한 식사에서 신참들은 자신의 몫을 고참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국의 건더기, 김치의 속 부분 등 조금이라도 나은 음식은 모두 고참의 차지였죠. 신참들은 항상 배를 굶주린 채로 지내야 했고 영양실조에 더 빨리 빠졌습니다. 군번이 낮거나 계급이 낮은 수용자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병이나 일병이 영창에 들어오면 상병이나 병장 수용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제대로 못 적응하고 영창까지 왔다며 무시당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죠. 간수들은 이런 내부 폭력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내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식으로 방치했고 때로는 고참 수용자를 이용해 신참들을 통제했습니다. 고참에게 특혜를 주고 대신 신참들을 관리하게 하는 식이었죠. 이는 영창을 더욱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고자질하는 분위기였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려는 시도는 간수에게 보고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수용자들은 점점 동물적인 생존 본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와 평생 남는 정신적 상처. 영창 경험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평생 남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정신적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창에서의 매일은 공포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불려나가 처벌받을지, 오늘은 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중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는 급성 불안장애를 일으켰고 일부는 공황발작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해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고 간수의 기분에 따라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용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죠.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매일 인격을 부정당하고 숫자로 불리며 동물처럼 취급받다 보면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쓰레기다라는 생각이 깊이 각인되었고 이는 제대 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창에서 목격한 폭력과 부조리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료가 구타당하는 모습, 굶주림에 쓰러지는 모습, 정신이 나가버린 모습을 보며 느낀 공포와 죄책감은 평생 뇌리에 박혔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존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죠. 특히 심각한 것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제대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영창 경험은 악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고함 소리나 욕설을 들으면 몸이 얼어붙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공포를 느끼고 권위적인 상황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대인관계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영창에서 배운 것은 인간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도 배신할 수 있고 권력자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법과 규칙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런 불신감은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져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전우들은 영창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술 문제, 우울한 증세, 심지어 좋지 않은 선택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당시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기에 혼자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우님들이 이 고통을 이겨내고 사회에 복귀해 성실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력과 생존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영창에서의 경험은 분명 부당하고 비인간적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전우님들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여기까지 70에서 80년대 군대 영창의 충격적인 실체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것이 불과 30-40년 전 대한민국 군대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신 전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영창을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목격하셨던 전우님들 댓글로 당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